학식과 과식을 부추기는 먹방 과잉 시대죠. 오늘의 기후에서는 전통식, 채식, 건강식 이야기를 편안하고 진솔하게 나눠봅니다. 건강한 먹방, 기후미식회 시간입니다. 오늘 제철 음식을 찾아서 전국 곳곳을 누비는 음식 탐험가 장민영 아워플래닛 대표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지역에 어떤 제철 먹거리, 친환경적인 제철 먹거리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장민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새해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해 막 시작할 때 인사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요? 예, 근데 설 연휴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표님, 지금 울릉도에 계신다고요? 네, 지금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들어가는 크루즈 안에서 지금 연결이 되었고요. 네. 지금, 네, 객실 내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날씨에 울릉도를 가시면 힘들지 않나요? 울릉도는 다행히 굉장히 화창했고요. 네네. 굉장히 따뜻했고요. 네. 음. 그냥 느낌에 울릉도 하면은 수도권보다 추울 것 같은데 더 따뜻했군요, 이번엔. 네, 다행히 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날이 많아가지고, 네. 네, 봄나물 준비하시느라 바쁘시더라고요. 울릉도에서 봄나물이요. 근데 네네. 장민영 대표님이 어딜 가시면 항상 날씨가 좋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면. 저는 비를 정말 좋아하는데 네. 비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그 사이에 해외 출장도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2월에 원래는 한 달 동안 해외 출장이 잡혀 있어가지고 샌프란시스코를 통해서 멕시코에 다녀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좀 일찍 들어오긴 했는데 네네. 굉장히 짧고 굵게 되게 많은 것을 얻어왔습니다. 이번엔 그러면은 그 북미 대륙이나 멕시코 그 멕시코는 못 가신 거죠? 미국에만 계신. 네네. 그러면 거기서 또 제철 먹거리 여러 가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디 둘러보셨을까요? 일단은 멕시코를 가는 길에 샌프란시스코를 들린 이유는 네. 파머스 마켓을 실제로 좀 보고 싶어서 아, 캘리포니아 퀴즈를 대표하는 샌프란시스코 그 파머스 마켓이 열리는 때를 맞춰서 갔고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의 파머스 마켓. 사실 네. 우리나라 옛날 오일장 이런 데가 이 파머스 마켓이었을 텐데 네, 지,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맞죠. 네, 지금은 뭐 어땠나요? 왜 그게 또 샌프란시스코에 그렇게 모여 있을까요?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네. 80년대 말에 샌프란시스코에 큰 재난이 있었대요. 음, 음, 음.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역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의식하게 되는데 그 페리 빌딩 앞에서 일어나는 파머스 마켓이 이제 그 상징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특별히 캘리포니아 퀴즈인이 굉장히 이 파머스 마켓 이야기를 하면서 뺄 수가 없는데, 캘리포니아에 되게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살아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퀴즈인이라고 하면은 그런 다문화를 수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로컬이고 제철이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현지에서만 조달된 그런 지속 가능한 재료들을 선보이는 게 또 캘리포니아 퀴즈인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장이 이 샌프란시스코 파머스 마켓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어, 그 샌프란시스코의 여러 인종들의 음식이 섞여서 또 독특한 이곳만의 음식 문화를 만든다고 하시니까요. 문득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가 김밥 쌀 때 네. 안에 마요네즈 넣고 김 바깥에 밥알을 붙이는 걸 캘리포니아 롤이라고 해서 한동안 네, 맞아요, 팔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캘리포니아에선 김밥을 이렇게 만들어 먹나?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음, 다문화를 되게 포용하는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음, 여기는 또 채식주의자의 천국이기도 아하, 하고, 네. 푸드트럭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고, 음, 그리고 부티크 파머라고 해가지고 셰프와 되게 긴밀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협업을 해서 다품종 적정 생산을 하는 농부님들이 되게 많아요. 부티크 파머라고 해서요. 네네. 되게 아. 멋진 농부님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보통 부티크 하면은 맞춤 옷을 만드는 의상실을 생각하는데 네. 고급 의상실? 그 네네. 음식도 그런 인류 셰프들하고 연결해서 생산을 하는 그런 부티크 농부들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특히 이쪽 동네에는 프렌치 런드리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는데 네. 이 레스토랑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채소를 이런 농부님들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자체 농장에서 가져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음. 굉장히 부럽죠. 근데 이거를 일반 소비자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게 이 샌프란시스코 파머스 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제가 인류 셰프, 인류 요리사는 아니지만 그 요리사분들이 사용하는 식재료를 이 파머스 마켓에 가면은 살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음. 이 파머스 마켓이 재밌는 것이 이제 93년도에 시작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 생산자로 들어오려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요. 아. 여러 가지들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인증들을 자체 인증들을 받아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유기농이라든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고 있다든지 음.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네. 나오는 고기들도 이제 음. 지속 가능한 축산법을 사용한 음. 동물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한 고기만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수산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오면 이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말하자면 지속 가능한 그런 식재료를 구매할 음.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부러운 네. 그런 거였고 아까 제가 부티크 파머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네. 시작은 이 셰프들이 이 파머스 마켓이 굉장히 일찍 열리거든요. 네. 아침 8시에 열리는데 그러면 레스토랑 그 셰프들이 여기서 장을 봐가지고 음. 실제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침 일찍 열리는 이유도 이 레스토랑 셰프들을 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하. 점심 식사를 레스토랑에서 보통 한 11시 반부터 문을 연다고 하면 사실 오전에 식재료, 그날 식재료 신선한 걸 준비를 해서 요리를 할 테니까 파머스 네. 마켓을 아침 8시부터 가서 인제 사기 시작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문해 놓은 걸 거기서 아, 픽업하시기도 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지역 50마일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음.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탄소 발자국 줄이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의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거리를 이런 마켓을 통해서 좁히고 건강한 식문화를 또 유지하고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음. 그러니까 미국은 훨씬 우리보다 땅이 넓으니까 '도시하고 네. 농촌 거리가 더 먼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거리, 심리적 거리도 포함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인제 도시하고 농촌이 많이 단절돼 있다면 이 파머스 마켓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뜻으로도 네. 들리는데요. 뭐 저도 동네에 이런 게 있으면 매일 아침 가서 사고 싶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혹시 비싸지 않나요? 제가 비교했을 때 막 특별히 너무 비싸다 이런 거는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네. 이게 약간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와가지고 장바구니를 들고 와서 장을 보고 그 근처에 앉아가지고 실제로 뭐 과일을 까먹기도 한다거나 샌드위치를 음. 먹는다거나 그런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는 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물복지 인증받은 그런 걸로 만든 햄이거나 네. 소세지거나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음음. 그러면 여기서 직접 드셔 봤을 것 같은데요, 장민영 대표님. 이 파머스 네네. 마켓에서 또 직접 구매해서 드신 것 중에서 맛있는 거 저희한테 소개해 볼 만한 맛이 있을까요? 어, 많은 것들이 부러웠는데 제가 계속 부러웠다고 하는 거는 네.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것 음. 자체가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그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농업과 생산자에 대한 존중이 그냥 배어 있는 그런 음.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를 선택하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믿고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저는 과일이랑 샌드위치를 사 먹었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빵도 다 이제 어떤 밀을 누가 생산해서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는 경우가 음. 많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치즈라든지 햄이라든지 고기라든지 다 그런 방식들이 제가 추적하지 않아도 지켜지고 있는 거였어요. 음 음. 그리고 또 하나 부러운 거는 다양성인데요. 제가 네. 늘 말씀드리잖아요. 식재료의 다양성. 우리나라는 이런 다양성을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음. 시트러스 하나도 정말 같은 그 과일이라도 정말 다양한 품종이 내 취향에 맞게끔 그냥 선택할 수 있고 뭐 요 품종 2개, 저 품종 3개 이런 식으로 그냥 무게를 달아서 사 가서 비교해 가면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셰프님이랑 저랑 '아 이거는 시트러스 향이 이렇구나. 음. 이 오렌지는 또 이런 맛이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농민분들도 뭐 다양한 거를 심기 싫어서 안 심는 게 아닐 텐데 뭔가 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있을 것 같고 취향껏 살 수 있는 충분한 소비자들이 있어서 또 이 시장이 형성이 됐나 싶기도 한데요. 네. 밀라노 3580 님이 이런 얘기 주셨네요. "와, 이 인터넷 세상의 힘을 다시금 감탄하는 순간입니다. 장민영 대표님은 바다 위 배 안에서, 오늘의 기후는 경기도 스튜디오에서, 애청자들은 전국에서, 저는 지구 반대편 밀라노에서 함께하고 있다니요. 이제 우주에 톡파원만 내보내면 게임이 끝난 거죠." 하셨는데 제가 한번 나가고 싶네요. 그 우주선이 뜬다면. 근데 밀라노님 이탈리아도 이런 파머스 마켓 있을 것 같은데 사례를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해볼게요. 그 장민영 대표님 그러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셨던 이 파머스 마켓에 거기 근처에 레스토랑도 있죠. 네네. 저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생산자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는 레스토랑들이 꽤 많았는데 한 네. 레스토랑에서 굉장히 반가웠던 거는 사실 메뉴는 특별하지 않아요. 정말 음, 특별하지 음, 않고 그냥 요 농장에서 온 샐러드로 지금 나오는 이 시트러스를 써서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식의 음. 설명들이 되어 있는데 너무 반가운 거는 저희 우리나라에 김소영 아티장 치즈 아티장님이 계신데요. 네, 그 김소영. 네. 네. 안단테 데어리에 김소영 아티장의 치즈가 그 레스토랑에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어. 그 선생님께서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치즈를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은 한국에 계셨는데 네. 제가 이제 선생님 동네에서 말하자면 그 치즈를 맛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신선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던 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재료를 만들거나 그걸로 뭔가 발효 음식이나 독특한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우리한테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의 파머스 마켓처럼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면서 굉장히 식사가 매 끼니 만족스러우셨겠어요. 우리 미식가 장민영 선생님이.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섞여서 살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음. 우리가 딱 생각하는 그런 미국 음식도 먹을 수 있었지만 네. 제가 아쉽게 가지 못했던 멕시코 음식도 아하. 너무 네 현지 맛 그대로 먹을 수 있었고 또 동남아 음식이라든지 음, 심지어 한국 음식도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음. 그런 것들을 좀 수용하는 자세 그런 것들이 계속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아하. 네 저희도 이런 것들을 자꾸 시도해보고 궁금해하고 좀 바꾸려는 의지가 있으면 농부님들도 연결되기가 훨씬 쉽고 음. 그럼 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생태계의 종다양성도 조금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더 빨리 이렇게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음.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오늘 기후미식회에서 제철 음식을 찾아 전국 곳곳을 누비는 음식 탐험가 장민영 아워플래닛 대표님이 이번에는 전국을 뛰어넘어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보셨는데요. 그 파머스 마켓 취재기 듣고 있습니다. 2부에서 이어갈 텐데요. 우선 이소라의 아멘 들어보죠. 2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장민영 대표님의 샌프란시스코 파머스 마켓 취재기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지금 연결돼 있죠? 네. 네네. 사실 일부에서 우리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파머스 마켓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게 막 SNS에 공지 떠가지고 번개하듯이 대학로나 이런 데서 한 번씩 할 때 가봤는데, 마르쉐.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파머스 마켓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크게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파머스 마켓은 지구농부들이 모이는 농부시장 마르쉐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10년이 넘어 가지고 10주년 행사도 하고 어, 그랬었죠. 네. 이게 말하자면 샌프란시스코의 파머스 마켓 같은 걸 좀 따라서 한 걸까요? 네네. 뭐 여러 나라에서 이런 파머스 마켓은 열리고 있는데 네. 샌프란시스코는 그 페리 빌딩 앞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딱 매주 아, 토요일 음, 아침 8시부터 2시까지 열린다는 그런 음, 좀 고정적이라고 한다면 네. 마르쉐는 조금 장소들을 옮겨 다니면서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옮겨 다닌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둘째 주에는 이 지역에서 하고 뭐 음. 넷째 주에는 이 지역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그래서 네. 네네. 채소 시장이 열리기도 하고 가끔은 이제 테마가 있는 시장들이 열리기도 하고요. 이게 10년 동안 이어졌다니까 좀 놀라운데요. 저 사실 이거 정말 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맞고 거리가 멀고 어쩌다 한번 가보고 가면은 또 생각만큼 마음에 드는 물건은 다 팔리고 없고 그랬었는데요. 네. 오픈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가자마자 중요한 건 다 팔리고 이 우리나라는 그만큼 생산하는 농부들이 적다는 얘긴데 이게 왜 파머스 마켓처럼 10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좀 지지가 있다면 음. 저는 이게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지금 장소를 이제 옮겨 다니는 것들도 어떤 곳에도 고정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게끔 허가가 잘 난다면은 네. 조금 더 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음. 제가 이제 뭐 자세한 내부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애로 사항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님이나 아니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의지가 대단하세요. 그래서 음. 어떤 고난에도 꺾이지 않고 그렇게 네. 꿋꿋하게 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샌프란시스코 파머스 마켓 가격을 여쭤본 게 마르쉐가 정말 구하기 힘든 일반 마켓에서 마트에서 구하기 힘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귀한 식재료가 있는 건 아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좀 비싸긴 하거든요. 그래서 막 네네. 이렇게 장바구니 물가 걱정하는 주부들이 '아 난 좋은 거 사야지.' 하면서 몰릴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지 않는 그러니까 특별한 서양 요리를 할 때 먹는 식재료가 또 많이 있었고 그래서 네. 이게 뭔가 토착형 파머스 마켓이 되려면은 그 숙제들이 많다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요. 물론 이 상태로 10년을 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네네.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어 이게 우리나라가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파머스 마켓처럼 성장하려면 역시 정책의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인식 변화. 음 음. 그냥 저희가 좀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 같은데 네. 모든 물건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고 좋은 물건은 잘 없는 음 것처럼 음.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그나마 조금 더 저렴해질 수 있으려면 네. 어쩔 수 없이 많이 키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 재배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걸 찾는 분들도 들쭉날쭉하고 뭐 그렇죠. 많지 않고 이러니까 이 농부님들이 이 위험을 부담하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 보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고 음. 그렇다면은 또 이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여서 네.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조금 이걸 꾸준히 음.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고 이게 확장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음. 조금 그렇게 해줘서 입소문이 나고 유명해지면 여기저기서 심거든요. 그럼 음. 가격은 또 내려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네. 네. 좀 노력하고 좀 응원한다는 마음이
처음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좋은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은 자꾸자꾸 늘어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생산하시는 농민분들을 위한 정책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네. 농민은 줄고 좋은 먹거리를 먹고 싶어 하는 소비자는 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거든요. 여기 봄봄세상님이 우리 동네 광교산 아래에 로컬푸드 매장에 가면 신선 채소 종류는 오후에는 바닥이 납니다. 오후에 가면 말리거나 가공된 것만 남아 있어요. 신선 채소들은 찾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걸 텐데요, 로컬 매장에서.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동네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서울을 이제 좀 벗어나서 이야기를 음. 해보자면 로컬 푸드 매장이 많이 생기고 있고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뭐 여러 지역 다 유명한 것들이 있지만 얼마 전에 태안에 갔을 때 되게 놀랐던 거는 정말 생각보다 다양하고 제대로 키운 그런 식재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네. 가격이 그렇게 막 비싸지도 않았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지역 여행을 가면 그런 매장에 들려서 좀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음.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알고 찾고 사고 이러면 이제 두 가지가 바뀌는데요. 이 정책들도 이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면 음. 반영이 이제 조금씩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는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 농부님들이 좀 힘을 내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올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좀 부럽다고 했던 게 농업이나 생산자에 대한 그런 존중이 있다고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골 가서 뭐 "농사나 지을까?"라고 하는데 음. "농사나"라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제일 어려운 일 같아요. 제일 어려운 일. 네. 그래서 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음. 좀 보태어서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오늘 그 장민영 대표님이 사실 샌프란시스코 파머스 마켓에 가서 보시면서 부러운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요. 현장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느낀 게 있다면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자유로움이라는 거 있죠. 음. 눈치 보지 않고 서로 네. 이 뭐랄까요? 그 장바구니 같은 것도 다 챙겨오고 음. 자기가 먹은 자리를 깨끗하게 비우고 가고 또 그런 쓰레기도 다 담아 가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 몸에 배어 있는 듯한 그런 일상들이 좀 많이 부러웠었습니다. 그리고 네. 요 파머스 마켓 말고도 제가 홀푸드 마켓을 갔었는데 네. 그 유기농 제품들을 이제 판매하는 마켓인데 굉장히 크고 유명하죠. 근데 너무너무너무 부럽게 잘 되어 있고 그 음. 기준들이 굉장히 명확해서 우리나라에도 좀 이렇게 대형 유기농 마켓들이 군데군데 들어오면 어떨까. 근데 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걸 찾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거기는 농산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축산물, 수산물 당연하고요. 음. 가공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품들, 친환경 제품들도 제품군이 너무 다양해서 음. 그 저희가 일상에 쓰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나와 있더라. 있더라고요. 어허. 네. 그게 정말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뭐 음. 비건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비건에 준하는 분들이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음. 수산물도 그런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들이 딱 세트로 모여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인상 깊고 부럽고 네 그랬습니다. 네. 이 와중에 비록 배 안에서 바다 위에 떠 계시지만 장민영 대표님께 온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우선 최윤경 님이 울릉도에서 홍합밥을 처음 먹었을 때가 2003년 이맘때인데요. 독도까지 찍고 왔는데 울릉도의 특산품으로 독도 모양 빵을 개발하면 어떨까요? 아, 이거는 장민영 대표님께 질문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가 있구나 하고 듣고요. 명이나물 피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이나물은 식감이 좀 있으니까 칼국수 면 반죽에 넣으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선생님, 명이나물 이건 어떨 것 같아요? 피자나 칼국수 면에 넣으면? 네. 지금 안 그래도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는 분들이 생기고 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인제 명이나물이 딱 한때 나고 이것들을 좀 얼렸다가 쓰거나 하기에는 맛이나 향이 굉장히 떨어져서 음. 원래 뭐 분말 같은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활용을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네 근데 너무 장아찌만 담그시니까 네. 저도 인제 다른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왔었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그런 일을 하러 들어갔다 오는 길이어 가지고. 명이나물로 어떤 걸 제안하셨나요? 장아찌 아 말고. 네. 이게 너무 한식으로만 풀려고 하고 계셔 아 가지고 네. 네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뭐 그분에게 제안한 것과는 좀 다르지만 피클링을 해서 그거를 이제 다른 음식 뭐 샌드위치라든지 사라다라든지 이런 거에 넣을 수 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왔고 많은 분들이 울릉도 하면 명이만 생각하는데 정말 정말 맛있는 것들이 많아서 특히 지금은 눈밭을 이제 뚫고 전호나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향이 너무 좋거든요. 전후나물이요? 네 전호나물이요. 아 전호나물이요? 네네. 어. 이게 뭘까요? 전 못 지금 먹어 봤네요. 찾아서 드셔 보셔야 돼요. 네네. 진짜 향이 너무 좋은 말하자면 이제 허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산물이랑 정말 잘 어울리고 그 음음. 자체로 샐러드로 먹어도 너무너무 맛이 좋아서 근데 이것도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아. 어디서 재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딱 요맘때 정말 그 생명력이 엄청나게 이렇게 뻗쳐나가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생명력이 뻗쳐나가는 맛. 네. 이 명이나물이나 전후나물 이런 거는 오일 파스타에 넣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 안 어울릴까요? 그 전어나물은 사실 네. 익혀 먹는 것보다는 아 생으로 생으로 먹는 게 향이 먹어야. 훨씬 좋아서 음음. 제가 파스타에 오일 파스타에 드신다면 마지막에 올려서 그렇게 휙 그냥 버무려 가지고 음음. 드시는 거는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미나리 드시는 거랑 비슷하게 드시면 아 되는데 향을 살려서. 네네네. 그래서 너무 많이 익히는 것보다는 고런 식으로 살짝 익히거나 생으로 먹는 게 훨씬 명이나물 맛있습니다. 명이나물은요? 명이나물은 좀 안 어울릴까요? 명이나물은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 그 자체로 이제 이게 약간 질겨지거든요, 아 명이나물은. 익히면서. 네네네.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명이를 보관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네. 이 질깃한 식감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 많이들 뭐 김치를 담그신다거나 장아찌를 한다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제안하신 건 피클 조금 다르게 한다면 이렇게 제안하고 오신 거군요, 명이나물에 대해서. 네, 다른 것도 있지만 살짝 지금은 비밀입니다. 진짜 궁금한데 오늘 이 질문 누가 최윤경 님이 하셨죠? 야 이게 한 핵심 3개월. 질문이었네. 핵심 질문. 그래요. 선생님 그 밀라노 3580 님이 이탈리아에서도 장 대표님 말씀과 비슷합니다. 매주 거리를 가로막고 열리는 고정 재래시장이 있고요. 농민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2번 여는 협동조합 시장이 있고요. 농장의 한 켠을 빌려서 요일을 정해서 열리는 미니 시장도 있습니다. 가격은 대형마트 생산품보다 한 1.5배 정도 비싼 정도고요. 그래도 줄 서서 살 정도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소비가 더 많아져야 서로 좋아질 것 같아요. 어휴, 이탈리아는 식재료 시장이 대단하네요, 정말. 네, 미식의 도시니까요. 저도 예전에 언니가 이제 밀라노에 살아 가지고 그 네. 마켓을 보러 구경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음, 또 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샌프란시스코의 파머스 마켓 말고 또 인상적인 곳이 있으면 어디가 있었을까요? 네, 홀프스 마켓 말고도 제가 주변에 몬트레이 베이를 다녀왔는데 네. 저희 셰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쪽에 그 엄청 귀여운 친구들 고래랑 음, 해달 친구들이 있어 가지고 음, 정말 해달은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너무 좋았던 게 이런 야생동물들이 삶에 되게 가까운 부분까지 들어와 있다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사람들 물개들도 일상 그렇고. 안에요. 네네. 네. 이 친구들도 크게 무서워하지 않고 음. 제가 뉴질랜드에서도 그런 걸 느끼고 굉장히 부러웠었는데 네. 사람들이 자기들을 해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운 부분에서 서로 이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음.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부러워서 그런 이제 환경 감수성이 자라나기에 더 좋은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식재료에도 그런 자연에도 야생동물에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그런 것들이 다 배어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인적 사정으로 좀 일찍 오셨다고 했는데 시간 여유를 갖고 한 번 더 가신다면 다시 방문하신다면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나 이번에 못 들러서 아쉬웠던 곳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취재 못 하신 곳. 아, 당연히 멕시코인데요. 멕시코. 네. 멕시코도 원래는 바다를 가는 거였기 때문에 네, 귀신고래를 만나러 가는 일정이었어가지고 어. 네, 그거를 제가 돈을 다 내놓고 못 가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귀신고래를 보러 가야 되는데 네, 예. 귀신고래 등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주러 가는 거였는데 아 정말요? 네, 못 가서 아주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도 아쉽네요, 선생님. 다음에 혹시 멕시코 가셔서 귀신고래 등에 붙어 있는 따개비를 따시면 그 장면 꼭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네, 선생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장민영 대표님과 샌프란시스코에 가셔서 뭐를 보시고 느꼈는지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짧은 이틀 동안 계셨는데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 달 계신 분보다 더 생생하게 이 식재료와 농산물에 대한 이야기,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장민영 대표님 관심을 가지는 만큼 보인다고? 네, 오늘 그 말을 진짜 느끼게 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무사히 잘 정박하시기 바랍니다. 배 타고 오시는 거죠?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배에서 곧 좀 있으면 내린다고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들려요, 선생님.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